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철수는 신축 아파트에서 반지하 방을 구했다. 방 크기도 적당하고 월세도 싸서 마음에 쏙 들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의 거리도 가까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철수는 곧 자신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새로 이사온 날 밤, 철수는 짐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라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엎치락뒤치락하며 자꾸만 시계 방향으로 몸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무척 놀랐지만 친구들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무척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이번에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방문을 열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에 귀를 대고 복도 쪽 소리를 들어보았지만 정적만이 감돌았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철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녹화를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어젯밤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에는 누군가 모호한 형체가 화면에 잡혔다. 철수는 아예 실색하여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이미지가 너무 흐릿해 확신할 수는 없었다. 철수는 옆방에 사는 이웃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신만의 환청일까 의심도 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불안감이 머릿속을 채운 철수는 어느 밤 집안을 수색하기로 마음먹었다. 손전등을 들고 한밤중 아무도 없는 집안을 살폈고 결국 집안에 숨겨진 작은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그 다락방 안에서 철수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이전 모습과 함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을 뒤적이며 철수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들은 몇 년 전 사고로 가족을 잃었고 특히 딸은 아직까지 행방불명이었다. 이후로도 드문드문 그 소리가 여전히 들리지만 철수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덕분에 그는 의문의 드러머에게 조용한 위안을 건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자취방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한 노부인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철수에게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아이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노부인은 모든 것이 사고였으며 그 아이가 여전히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영혼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그 방문 소리는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졌다. 철수는 그 영혼이 이제는 평화를 찾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를 위해 방 한켠에 작은 꽃병을 놓고 작은 동정의 마음을 전했다. 그 후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철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철수는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이사하는 날 철수는 마지막으로 그 방을 둘러보며 감사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철수는 그 방에서의 경험이 주는 알 수 없는 따스함을 간직하며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 집은 한참 뒤 새 세입자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다시금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나치며 바라본 철수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 그곳을 나와 그를 조용히 배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철수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왠지 모를 평온함과 함께 한 발짝 걸음을 옮겼다. 오랜 시간 뒤에도 그 방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그 동네에서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거나 탐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놀이터 중 하나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이 폐가는 몇십 년 전
큰 화재로 인해 거주하던 가족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이 귀신이 산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지 않았지만 영희와 그녀의 친구들에게는 그보다 더 신나는 모험의 장소가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갈 때마다 왠지 모를 소름이 돋곤 했다. 어느 날 영희와 친구들은 폐가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의 가장 위층까지 올라가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날따라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불길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폐가에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은 방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곳의 문들은 대부분 잠겨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어있는 방을 찾아 들어갔다. 방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비극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다. 영희는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보다가 문득 방 구석에서 손잡이가 삐뚤어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여기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영희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친구들은 지하실로 가보자는 영희의 말에 망설였지만 결국 영희를 따라갔다. 지하실은 뜻밖에도 깔끔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영희는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쳤고 거기에는 불행했던 가족의 마지막 날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지하실 안은 온통 차갑고 무서운 기운으로 가득 차올랐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해줄래? 추운 기운은 더 강해졌고 아이들은 절망에 빠졌다. 영희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침착하려 했지만 공포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상태였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놀라서 돌아본 영희는 말없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사진 속에 있던 그 아이였다. 순간 지하실 안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희와 친구들은 어두운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폐가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도 그 폐가 근처에 가지 않았다. 영희와 친구들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로 전설이 되었고 폐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이들은 밤이면 희미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렇게 그 집은 영원히 공포의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밤 나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을 찾았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쉬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곳이었는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의 방문에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친절히 맞아주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매년 이맘때면 나타난다는 숲의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특히 해가 지고 나서는 숲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내가 마을에 도착한 날은 하늘이 맑았고 한낮에 햇빛이 숲으로 곧게 뻗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숲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숲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고요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누런 종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필체로 1970년 10월 13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읽을수록 오한이 들 정도의 글들이 이어져 나왔다. 일기장의 주인은 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숲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는 이야기로 끝나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고 적었다. 그 후로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에게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읽고 나서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숲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내 주변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며 내 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낡은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 앞에 떨어졌고 땅에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마을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상한 기운이 계속해서 느껴졌다. 그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던 중 문득 숲의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걸 보았다. 그것은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 그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어졌다. 내게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들도 나를 피하듯 눈을 피했다. 마치 내가 어쩌면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나는 그 마을에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졌다. 짐을 챙겨 떠나려던 순간 마을의 가장 연로한 할머니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본 것이 숲의 그림자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떨쳐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떠나면 더 이상 그 그림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마을에 남아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두려움에 지쳐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본능적으로 거리감이 나를 구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마을을 벗어나 긴 여정을 떠난 나는 도시로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시에 돌아온 후에도 그 그림자의 느낌은 떠나지 않았다. 하늘이 흐린 날이면 그림자는 잊을만 하면 내 주변을 맴돌았고 때때로 전혀 모르는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항상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다. 숲의 그림자는 때때로 내 꿈속에서도 나타나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항상 소름 돋는 느낌과 함께 깨어나곤 한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나의 그림자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 두렵기만 하다.